누구나 한 번쯤 거울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 끈질긴 감정, 바로 열등감입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때로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열등감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 그것을 제시한 한 철학자의 놀라운 통찰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 철학자의 이름은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열등감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그 열등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칼 구스타프 융과 함께 심리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알프레드 아들러. 1870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병약했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러 자신도 어릴 때 구루병으로 고생했고 형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떨어져 열등감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인간의 열등감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죠. 그는 개인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창시하며 인간을 통합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등감을 인간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들러의 눈을 통해 열등감의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들러가 말하는 열등감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러가 말하는 원초적 열등감입니다.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우리는 모두 부족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러가 이 열등감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들러는 열등감 자체와 열등감 콤플렉스를 구분했습니다. 열등감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감정이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좌절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문제가 됩니다.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며 포기하거나 반대로 우월 콤플렉스에 빠져나는 남들보다 뛰어나다며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 두 극단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강한 열등감은 무엇일까요? 아들러는 열등감을 개인이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동기부여이자 성장 엔진으로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과연 배우려고 노력할까요? 더 나아지려고 애쓸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노력하고 발전하려고 합니다. 키가 작다고 고민했던 한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절실히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들보다 더 많이 연습하고 더 정교한 기술을 익혔습니다. 결국 그는 키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훌륭한 선수가 되었죠. 어릴 적 가난 때문에 주눅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해 열등감을 느꼈지만 그는 그 감정을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바꿨습니다. 결국 훌륭한 성취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열등감은 우리를 더 높이 끌어올리는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열등감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아들러는 모든 인간이 우월성의 추구라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을 이기려는 경쟁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나은 자기 자신이 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우월성의 추구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려는 내적 동기에서 나옵니다. 남보다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아들러는 또한 인간에게 세 가지 주요한 삶의 과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의 과제, 우정의 과제, 그리고 사랑의 과제입니다. 이 과제들을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고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며 성장합니다. 일의 과제에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나는 과연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바로 열등감의 출발점이지만 동시에 더 나은 성과를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우정의 과제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나는 과연 좋은 친구일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과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나는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열등감을 어떻게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들러는 여기서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용기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종종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도전합니다. 아들러는 또한 공동체 감각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타인과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들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끼는 감각입니다. 열등감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가치 없어라는 생각에 빠져 있죠. 하지만 공동체 감각을 회복하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길에서 누군가에게 길을 알려주거나 동료의 일을 도와주거나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이런 경험들이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감을 얻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들러는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설정한 인생의 목표가 열등감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목표가 남을 이기기나 과시하기라면 열등감은 우리를 더욱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성장하기, 기여하기, 의미 있는 삶, 살기라면 열등감은 우리를 그 목표로 이끄는 나침반이 됩니다. 같은 열등감이라도 우리가 향하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상에서 열등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열등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딘가 부족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에 위축되지 마세요. 그들도 나름의 고민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난달보다 조금 더 나아졌나? 작년보다 성장했나?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아주 작은 발전이라도 그것이 바로 당신의 성장입니다. 세 번째로 용기를 내어 도전하세요. 열등감을 느끼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도전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자체가 배움이고 성장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로 타인에게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당신이 가진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 지식, 시간, 관심.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요리를 못한다고 열등감을 느낀다면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서툴겠지만 조금씩 늘어가는 실력을 느끼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느낀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세요.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혀보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느낀다면 작은 관심부터 시작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거나 진심 어린 칭찬을 해보세요. 완벽한 소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타고났느냐가 아니라 타고난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당신의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열등감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어. 이 부분을 발전시켜봐.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봐라고 말이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열등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러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완벽했다면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었겠죠. 당신의 열등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하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각자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자신만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것에 짓눌려 포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들러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일 것인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열등감에 주저앉을 것인가,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아들러의 말처럼 내 인격을 정의하는 것은 내 속에 담긴 생각이니까요. 열등감을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것을 당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이 끌어올릴 사다리로 여겨보세요.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훈련으로 받아들여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당신이 열등감을 느끼는 분야에서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당신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열등감도 당신만의 독특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당신만이 느끼는 특별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만이 갈 수 있는 성장의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열등감,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당신이 그 열등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당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열등감의 진짜 의미를 말이죠. 당신의 열등감을 당신을 이끄는 힘으로 삼을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빛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열등감이 바로 그 가능성의 씨앗입니다. 오늘 당신의 열등감이 당신에게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나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셨다면 당신의 삶은 분명 더 풍요롭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내 인격을 정의하는 것은 내 속에 담긴 생각입니다. 아들러의 메시지처럼 당신의 열등감을 향한 생각을 바꾸고 진정으로
당신을 성장시키는 생각을 품어보세요. 당신의 인격은 그 생각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열등감은 더 이상 당신을 묶어두는 족쇄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당신을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할 날개입니다. 그 날개를 펼칠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철학적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